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데이입니다. 두 분 많이 친하시죠? 네. 왜 웃으시죠? 뭔가 보이지 않는 상하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상사입니다. 네, 상사와 함께 또 기대를 잔뜩 갖고 두 분의 오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의 폴더블 관련 뉴스 그리고 위믹스 재상장, 탈모 치료제 관련한 이슈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이 폴더블 기기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폴더블 아이폰, 아이패드가 출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던데 사실 작년 말부터 삼성에서는 애플이 폴더블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동안 나오실 때 사실 갤럭시를 선호하신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애플 폴더블 출시가 좀 개인적으로 혹하는 뉴스인가요? 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본적인 핸드폰 형태다 보니까 사실상 폴더블 형태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기본 핸드폰보다 폴더블 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애플이 폴더블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삼성 쪽의 물량을 좀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진출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애플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 폴더블 아이패드를 먼저 출시하면서 그다음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폴더블 관련했을 때 삼성과 그리고 중국 기업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애플까지 뛰어들게 되면서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집중해 보실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힌지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을 때 이제 그 좀 접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폴더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폴더블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힌지 시장 같은 경우에도 6천억 건대로 확대될 것을 전망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5%가량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동안 삼성이 폴더블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네. 아이폰이 나오면은 점유율 싸움에서 조금 밀리게 될지 아니면 수요 자체가 많아져서 삼성 폴더블 폰에게도 밀리게 될지 그렇게 되면은 폴더블 안에서 네. 삼성 향을 봐야 될지 애플 향을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일단 애플에서 얼마나 빨리 폴더블을 제품을 내놓느냐. 이제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애플 분석가죠. 거밍치가 24년에 폴더블 아이패드에 대한 출시를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CCS 인사이트라는 글로벌 분석 기관도 24년에는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퍼지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에서의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폴더블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애플이 이런 폴더블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요는 꽤 많이 나오지 그쵸.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 기대감은 충분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힌지 쪽을 얘기를 해줬는데 내장 힌지 그리고 이 외장 힌지뿐만 아니라 필름까지도 사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오죠. 그래서 힌지 부분과 이제 이 필름 부분, 세경 하이테크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는데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세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애플의 지금 이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회복세에 일어나고 있고 2월 됐었던 수요가 2분기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오늘 외신의 좀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고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주들의 좀 기대감도 약간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이슈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힌지 관련주, 필름 관련주 눈여겨봐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두 분의 탑픽이 궁금해요. 같은 회사니까 관심주도 같으실까요? 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사분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LG 이노텍을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아. 네, 일단은 힌지 쪽 KH 바텍을 선택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일단 애플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기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힌지 부분과 필름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기 부품을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LG이노텍의 애플량 매출 비중이 70%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곧 LG이노텍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XR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판이죠. FCB 기판에 대한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간에는 힌지 쪽에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엔 애플량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LG이노텍을 토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삼성보다는 애플향인 종목을 말씀해 주셨네요. LG이노텍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힌지 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KH 바텍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향으로. 네, 삼성향 예.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애플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폴더블 관련 시장이 확대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애플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 인하라든지 정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물량을 사실상 지켜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폴더블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대중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게 되고요. 사실상 물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될수록 힌지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서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 쪽에 단기적으로 집중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삼성 쪽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인데 갤럭시 Z 폴드 5에 새로운 힌지를 넣을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U자형이었는데 이번에는 물방울형으로 넣을 예정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접히는 부분을 좀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힌지 같은 경우에 그 평균 판매 단가가 약 2배 정도 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정도까지는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사이좋게 애플향 LG이노텍 그리고 삼성향 KH바텍 이렇게 두 종목을 두셨습니다. 이 폴더블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힌지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는 위믹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했죠. 위메이드 맥스가 먼저 상한가를 기록했고 위메이드와 플레이까지 모두 상한가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위메이드를 투자했다가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이 네. 좀 정말 많더라고요. 비록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신규 접근으로도 관심 유효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위메이드 상패 관련된 이슈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위메이드는 많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재상장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신뢰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회사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재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거래가 사실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의 조금 유통량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뢰도 부분에서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상장을 바탕으로 조금 치워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측에서도 이제 유통량 위반이나 뭐 정보 제공 그리고 신뢰 훼손 등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후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위메이드의 매출 공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단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영업이익단과 순이익은 아무래도 거래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피해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매출액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르 IP가 또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확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갭을 메우고 이전에 조금 이 상장에 대한 위기가 있을 때 고점 라인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물량 소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약간의 거래량이 진정이 되었을 때 후발로 진입을 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이슈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위메이드 실적적으로 보면은 적자 전환의 늪을 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또 신작 게임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던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증권가마다 분분하다라는 그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위메이드 대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해서 뭐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였지만 일단 일부 증권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목표 주가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하거나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입장을 비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작 출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진행이 잘 되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게임주라기보다는 네. 코인과 연동되는 경향이 그쵸.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트코인이라든지 가격 관련해서도 좀 주가 연동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업비트라든지 빗썸 관련했을 때도 재입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일단 한 곳만 뚫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다른 4개 기업 거래소에서도 앞으로 재입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위메이드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솔트님께서 위메이드 내일 팔아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뭐 제 주변에서도 버티다가 어제 팔았는데 오늘 상한가 갔더라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일단은 정정 하나 할게 위믹스가 재상장이 아니라 코인원에 그쵸. 일단 재상장이 예. 된 거고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적인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조금 하락했을 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부담 없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제 좀 윗부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전이 못 오셨을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손절을 지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됐고 어쨌든 하나라도 재상장된 건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과 앞으로 위믹스 3.0에 대한 이런 플랫폼에 계속적으로 게임이 입점이 되고 있고 해당 부분들은 지스타에서도 좀 확인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메이드가 우리나라 이런 P2E 쪽을 조금 견인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 이 신뢰도를 회복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적에서의 이런 MOU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일정한 물량 소화 이후에는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라인에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조금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 조금 더 시간을 투여하시는 부분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어디까지 상단을 단기적으로라도 봐야 될지 사실 작년 말에 개파락하고 또 하한가를 기록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전 고점 라인인 6만 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뭐 6만 원대가 일단 1차적인 고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5만 6, 7천 원대가 좀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개파락한 이후에 이미 한 3,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이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네. 사실 추가적으로 거래량은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승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해당 부분에서의 급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이런 인식들이 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에서는 분할로 한 번 정도는 익절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믹스 이슈로 그동안 좀 마음고생했던 주주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탈모 치료제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로젠의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는 국내 최초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주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은 최근 뭐 바이오니아도 그랬지만은 탈모 관련 재료가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안트로젠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눈여겨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탈모라는 예민한 재료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있었고 그 전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세가 계속 나왔던 이유가 탈모화나 기능성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 확충 소식의 급등세가 계속 나왔다고 보니까 사실상 뭐 성과라든지 관련했을 때 특히 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런 이슈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탈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성과가 계속 가시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 보수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안트로젠 같은 경우가 탈모 치료제가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쵸. 기능성 화장품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뭐 샴푸 같은 경우도 탈모 샴푸 이런 부분도 화장품이다 보니까 사실상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탈모 관련했을 때도 1월 달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1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기업과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논의까지만 있었고 앞으로의 그 뭐 수출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가 사실 안 됐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탈모를 치료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탈모를 100%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우리 본부장님도 머리숱이 많으셔서 탈모 치료제 자체는 관심이 없으시죠? 네. 근데 주변에서의 친구들은 네. 탈모에 대한 뭐 치료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약을 먹는 친구도 있고 네. 그래서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나 뭐 3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남성들은 특히나 이런 탈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고민이 많아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외적 부분에서 가장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뭐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뭐 연평균 거의 8%에서 9% 이상 성장을 할 것이라고 뭐 시장 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개별주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탈모 관련된 종목군들 싹 다 돌려보시면 네. 바이오니아나 요번에 안트로젠 같이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만 좀 시세가 분출이 되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의 사실 주력적으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 특히나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유럽향 관련된 이슈가 워낙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벤트가 확실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쪽에서의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고요. 식약처가 승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에 대한 이런 허가가 나온 거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이건 수출 쪽으로의 좀 기대감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지역적인 확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그리고 유럽, 미국 쪽에 대한 이런 진출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가 결국에는 주가의 추가적인 탄력성을 나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매출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이슈까지 3개로 정리해봤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했던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코스모화학까지 다양한 의견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침투율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유럽이 지금 전기차 시장 전 세계 2위죠.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가 강자라고 하던데 현대차에게 뭐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도로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일단 유럽 뭐 BMW라든지 뭐 굉장히 유럽 쪽 자동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기업 자동차 기업이 선전을 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 하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서 좀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중국에 이어서 전기차 침투율이 20%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의 시대는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침투율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는 없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쪽에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에게 기회가 되는 이슈라고 보시는 걸까요, 본부장님도? 뭐 당연히 기회는 기회죠.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사실 뭐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네. 예전부터 뭐 2030년 기점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완전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하겠다라고 벌써 2, 3년 전부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슈는 완성차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조금 더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도 지금 가격 낮춰서 판매량을 굉장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높은 지금 점유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입이 진행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것은 그렇게까지 지금 현대기아차에는 좋지는 못하다. 다만 어차피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작년 동월 대비 뭐 30% 이상 높아진 상황이고, 특히나 뭐 미국이나 인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지금 차를 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럽도 당연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조금 더 누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연기관에서도 강자였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급격한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완성차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이보다는 뭐 이제 소재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는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수혜가 조금 더 되는 뉴스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외에도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도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이 중고차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지 관련주인 오토에는 또 얼마나 영향을 좀 받게 되는 뉴스일까요?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는 없지만 주변에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을 보시게 됐을 때 일단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가요? 그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네. 그때 어떤 일화가 나오는지 약간 네. 뭐 좀 사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예. 사실상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서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된다는 측면으로 그죠. 봤을 때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토인 같은 경우는 현대차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현대차 사내 벤처에서 분사를 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전기차 용품 관련한 플랫폼 기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관련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모든 지점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오토엔의 힘을 좀 빌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좋습니다. 오토엔에 조금 수혜가 되는 뉴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관련한 이슈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삼성물산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계사 배당금을 증액한다라고 하던데 삼성물산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도 받게 되지 않나. 그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바로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사실 이슈들이 작년부터는 뭐 한미반도체라는 기업도 작년에 거의 500억 이상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200억 정도로 소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 이런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계열사들의 60에서 70%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 또 최저치도 선정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더라도 배당을 좀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인적 분할 이슈가 여전히 조금 핫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개인주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좀 무산된 기업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이런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런 시장에서의 주주 가치를 조금 더 확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의견이 좀 엇갈리던데 이 주주가치 재고 공시가 뭐 얼핏 보면은 되게 큰 이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그리 큰 효과는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뭐 삼성물산 주가는 뭐 한 20만 원까지 가야 옳다라는 말들도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보셨을 때 오늘 이슈를 통해서 삼성물산이 얼만큼 이 반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삼성물산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서 두 번 정도 눌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1차적으로는 12만 5천 원을 제시를 할 텐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게 된다면 2차 목표가로는 13만 2천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1차로 12만 5천 원, 2차 목표가 13만 2천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우리 상사님, 우리 본부장님 좀 동의를 하시는지 어디까지 좀 보실까요? 저는 조금 넓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1차로 13만 5천 원 보고 있고요. 오. 사실 뭐 삼성물산이 뭐 저평가 되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그쵸. 거고 뭐 삼성전자 지분 포함하면 뭐 당연히 굉장히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미국과 같이 그러니까 좀 건강한 보다 더 건강한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조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한 좀 평가의 변화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3만 5천 원쯤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1차 목표가로 13만 5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물산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스탁의 두 분과 함께했죠. 오늘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